제가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연금에 관련된 책이 생각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그게 보니까 연금만 얘기를 하면 책이 되게 얇아지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책들이 연금을 준비하라와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개발 쪽으로 가는 책이 있고, 근데 이 책은 연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채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보통 은행 가면은 펀드 가입 많이 권유받잖아요. 예전에 저는 요즘은 은행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잘 없는데, 예전에는 은행에 이제 뭐 가면은 그런 권유받아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됐는데, 그때 사실 펀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하면은 뭐 수익률이 높아졌다, 떨어졌다, 자기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 들었지, 펀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잘 모르다가 이번에 이제 연금 계좌를 우리가 이제 개설을 할 때 이제 펀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 채권에 관련된 거, 예전에 희정님이 채권 되게 궁금하다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경제기사 300에서 봤던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 상식을 봤다면은, 이번에는 이 채권형 펀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연금 저축이나 이런 거를 가입을 할 때, 그거를 내가 이제 펀드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느 펀드에다가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늘 시간에는 채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희장이 사진 찍어서 또 예쁘게 나오라고. 자, 그래서 채권형 펀드를 보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퇴직연금 가입자의 60% 이상이 채권 관련된 펀드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점은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 거죠.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금리가 하락할 때는 채권의 가치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금리하고 채권은 반대로 간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은 채권의 가치가 떨어졌겠죠. 어제 또 금리 인상 뭐 속보로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계속 금리가 인상하면서 채권으로는 뭐 재미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인플레이션 살아남기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채권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채권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면 좋으냐라고 저자가 오건영 저자님 얘기해 줬던 걸 찾아보니까, 주식하고 금리가, 주식의 이제 주식이 상승장과 금리가 같이 올라가면은 채권 투자하면은 좋다. 근데 주식과 금리가 따로 가면은 채권 투자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이랑 금리랑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따로 가고 있죠. 예. 지금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이때 채권 투자는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때 그 뒷부분 채권 부분에서 잠깐 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을 했던 건 아니고 지난번 인플레이션에서 채권 얘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서 방금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줄을 쳐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채권의 그 단기, 특히 이제 여기도 보면 채권도 초단기가 있고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짧게 짧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혜님이나 주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이제 이 책을 읽고 채권도 나 잘 모르는데 하면서 약간 막막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죠? 이런 일을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했으면. 근데 채권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채권은 우리가 이제 정부라든지 중앙기관,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 사기업이나 이제 이런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이제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뭔가 정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맞죠? 그럼 그 돈을 내가 조성을 하고 싶어요. 이 조성을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개인은 은행 가서 대출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나 정부나 이런 데도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리는 거는 은행에만 그 데이터가 남아 있는데, 이런 데 같은 정부나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용도가 좀 개인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이렇게 채무 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종이에 증서를 발급해 주는 게, 너 이렇게 1억 빚 있어, 10억 빚 있어, 100억 빚 있어라는 증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이 증서를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고 팔 수 있는 빚문서예요. 빚문서, 채권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빚문서를 내가 가지고 정은영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강은영이나 이지혜나 박태진 서로가 교환하면서 살 수 있어. 원래 제가 갖고 있던 빚 100만 원을
박혜진이라는 사람이 다 사갔단 말이에요. 근데 혜진이가 내가 지금 현금이 갑자기 필요하니까 이 채권 100만 원 중에서 한 10만 원을 이지혜님한테 팔아요. 그리고 방주호님도 한테도 한 10만 원치 팔아요. 이런 식으로 빚 증서를 가지고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빚문서다 보니까 빚이라는 거는 빨리 갚으면 빨리 갚을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신용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잖아요. 왜냐하면 신용 등급이 높다라는 거는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고 그리고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왜냐면은 뭐 이게 위험도 우리가 보통 보면 위험도에 따라서 이자는 올라가거든요. 개인도 그렇잖아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이율이 더 높죠. 이 이율이 높은 이유는 그 사람이 돈을 잘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그 개인한테 물리는 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가 돈 잘 나가는 회사인데 지금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회사가 갚을 능력이 되게 높은 것 같아. 근데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굳이 위험도에서 낮기 때문에 채권에서도 이제 수익이 발생이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채권을 이제 단기 채권, 단기 아주 짧은 채권 같은 경우는 이율이 되게 높고 그다음에 장기 채권, 뭐 10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율이 조금 높아요. 왜냐면은 길다라는 거는 빨리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산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는 장기 채권이 좀 더 네, 이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권 종류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는데 MMF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증권 계좌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이런 홍보 글에 MMF가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흘려서 봤었는데 이 MMF가 펀드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것. 자,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빨리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는 회사나 이제 보통 이게 국채가 될 확률이 높겠죠. 나라가 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이제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이 가장 높은 두 개의 채권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이거는 1년 이내 단기로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장점이 뭐냐면 일시적인 여유 자금을 예치할 때 좋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인영님이 내가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계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여기에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좀 더 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6개월만 딱 가져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냥 일반 보통 예금 통장에 두면은 이자가 거의 안 붙겠죠. 이럴 때 MMF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이거는 이제 1년 이내로만 운용되는 거고 이제 여기다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율이 있겠, 그래도 이자가 붙겠죠. 그리고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중간에 수수료 없이 수시 인출이 가능해요. 내가 넣었다 뺐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단기적인 초단기로 펀드를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초단기 채권 펀드가 있는데 이건 6개월 이내짜리예요. 그래서 진짜 짧게 짧게 하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펀드라는 거는 나를 대신해서 운용사가 돈을 이제 투자하는 개념인 건 거잖아요. 우린 주식은 내가 직접 하지만 펀드는 펀드 전문가들이 내가 돈을 주면 그 돈을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려주는 건데 이렇게 초단기 채권에 펀드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하냐? 캐피탈, 그다음 카드채, 그다음 기업업 이렇게 그런 종류의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짧게 짧게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보지만 여기 같은 경우 초단기 채권의 단점이 뭐냐면 되게 위험한 데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손실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내, 뭐 2, 3년,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연도가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 빚을 그 대한민국이 빚을 1년짜리를 지을 거냐, 3년짜리 빚을 할 거냐, 5년짜리 빚을 할 거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뉴스에서 꽤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때 나라에서 그 지원금 나올 때 그때 뭐 채권을 발행을 했고 국채를 발행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우리한테 지원금을 준 것도 그냥 한국은행에서 찍어서 바로 준 게 아니라 나라도 이제 나라를 담보로 잡힌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돈을 갚을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돈 좀 빌려줘라고 해서 그걸 발행한 걸로 이제 돈이 지급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보통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국내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국내 채권 펀드가 사실 100개가 넘어요. 이 100개 넘는 거를 사실 은행사별로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뭐 증권사 이제 운용하는 데마다 이게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은행에 가면은 언니들이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잘 몰라도 그 사람이 이거 좋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인하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은행을 가질 않죠. 은행을 가질 않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게 그런 라인 펀드 사태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때 은행이 추천해준 상품을 가입했다가 뭐 손실 봤던 것들 뉴스 뭐 작년에도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펀드나 이런 거를 가입할 때도 우리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펀드를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를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펀드형으로 이제 운영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연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투자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적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적금의 형태를 펀드의 형태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몰라가지고 내가 은행 가서 직원이랑 상담을 할 때도 약간 아는 척을 해야지 직원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펀드를 가입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얼마나 여기가 안전한지 탄탄한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선택을 할 때가 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채권형 펀드의 운영 규모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뭐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들 규모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관 투자가 많이 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연금이 그냥 우리가 이제 내는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국민연금도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이라든지 채권 투자하는 거 아시죠? 가끔씩 해서 뭐 손실률이 얼마다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 그들도 왜냐면은 돈을 계속 축적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불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나중에 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들이 투자하는 걸 보면은 기관들에서도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좀 더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 저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주식도 보면은 기관들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는 별도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빼는 거는 이제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기관에서 주식이나 이런 데도 돈을 빼면 그 주가는 그날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뭔가 불안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기관에서 뺐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펀드 가입을 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의 돈을 굴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라인 펀드 사태는 이런 건 사실 되게 소규모였거든요. 근데 소규모의 펀드들도 운영이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소규모 펀드들의 단점이 위험률이 좀 높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대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익을 보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지만은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그런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오늘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펀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펀드 가입을 하나 내가 작은 금액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권형 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상품에 대한 것들도 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7페이지에 보면 채권이 지금 단기, 초단기, 중기, 장기로 해가지고 개별 펀드형으로 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들을 한번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를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한번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